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월 8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7일 도쿄에서 2,447명, 카나가와 679명, 사이타마 460명, 치바 450명, 오사카 607명, 아이치 431명, 효고 284명, 홋카이도 16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7,57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26만 7,004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6만 7,716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11명, 사이타마, 오사카, 아이치에서 각각 8명, 카나가와에서 4명 등 총 65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3,886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3,899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5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55,728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447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100세 이상의 남녀 2,4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644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802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218명으로 전체의 약 50%, 40대에서 50대는 총 711명으로 약 29%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40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식에서의 감염이 85명, 시설 내 감염이 67명, 직장 내 감염이 62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5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1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8명 증가한 12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68,790명, 누적 사망자 수는 667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로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의 1도 3현을 대상으로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었습니다. 全国的かつ急速な蔓延により国民生活及び国民経済に甚大な影響を及ぼす恐れがある事態が発生したと認められました。緊急事態宣言を発表いたします。 긴급사태 선언의 기간은 8일부터 2월 7일까지입니다. 対象にまず挙げられるのが飲食による感染リスクです。専門家も東京で6割を占める経路不明の感染の原因の多くは飲食が原因であるということの指摘をされています。 스가 총리는 대책으로서 음식점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단축하는 것, 텔레워크로 출근자 70%를 줄이는 것, 저녁 8시 이후 불효불급한 외출의 자제, 이벤트 입장객 수의 제한 등을 꼽았습니다. 私はこの状況は必ず克服できると思っています。そのためにはもう一度皆さんに制約のある生活をお願いせざるを得ません。 8일부터는 거리의 모습도 바뀔 것입니다. とうとう出たなって思いました。2人で旅行に行く話してたんですけどキャンセルしたよねしました。自分の仕事も、1回目の緊急事態宣言明けて年末にかけて徐々に回復してきたところだったので、今後制約が出てきてかなり影響がありそうだな。 일의 방식도 바뀔 것입니다. 정부는 사업 계속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녁 8시 이후에 근무는 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そうですね、もう8時超えちゃってますもんね。なるべくちょっと業務効率化とかやっ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んで頑張ります。午後8時までに仕事を終えてほしいっていうのはどのように評価しますか？できるといいんですけども、仕事量もそれなりにありますんで、どこまでできるかちょっと何とも言えませんけども。 신주쿠에 위치한 백화점에서는 평소보다 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백화점도 단축 영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知らなかったです。土日しか行けなくなっちゃうのでちょっと困ります。 영향은 이곳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쿄에 위치한 결혼식장. 결혼식장의 수용 인원도 절반 이하로 입장 가능하도록 요구됩니다. このぐらいの中規模の会場でしたら大規模の会場のところに移していって半分の収容人数で収めるっていう形に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 이번에 가장 집중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음식점.
유라쿠초에 위치한 레스토랑은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업시간 단축 영업에 응할 경우 국가에서 하루 6만 엔의 협력금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가게를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今まで年中無休でやってたんですが、雇用調整助成金の方をですね、うまく利用していかなくちゃいけないかなというところで、月曜日と火曜日ですね、定休日を作るようなここで、考えております。ちょっとまずは1週間ぐらいちょっとやってみて、もうダメでしたらもう完全に休業しようと思っております。 코이케 지사는 영업시간 단축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에 대해 점포명 공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今後ですね、ご協力の状況いかんによって今申し上げましたように法に基づく要請、店舗名の公表などを検討せざるを得なくなるのかどうか、ぜひそういうことのないようにまずはご協力いただきたいと存じます。 하지만 바로 공표할 방침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まずはご協力をお願いをして。でその次の段階にですね店名の公表というか、その前に要請指示とも何段階かある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ことを検討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도쿄는 마작점, 파친코, 극장이나 영화관 등에 대해서도 오후 8시까지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합니다. 店だけ早じまいしてっていうのはそれはいわば働いてる人間たちに生活の保障が何もない中で それをす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驚きですよね。娯楽場で働いてる人間は生活苦に陥ってもいいのかっていうそういうお話になると思うんですよ。 이러한 상황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하려면 현재 스테이지 4로 평가되고 있는 감염 상황을 스테이지 3으로 낮추는 것이 기준입니다. 緊急事態宣言の解除につきましては、ステージ3の対策が必要となる段階になったかどうかということを判断し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東京都の場合、当てはめると1日当たり約500人の水準となります。 한편 스가 총리는 선언 해제의 전망에 대해 질문하자 勝手なことについては私からは答えは控えさせていただきたい。 이런 가운데 이날 도쿄의 신규 감염자 수는 2,447명, 또 사상 최다를 경신하였습니다. こんなに人もいるんで歯止めは効かないのかなとは。ちょっとうち受験生もいて、もう明日以降はもう本当に家出ないで、こもってようかなと思ってます。 6일 1,591명에서 하루 만에 800명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 중증 환자도 121명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는 보건소는 입원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医療機関の方も本当に頑張って患者さんを入院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ところですけど、本当に入院先がないです。何を考えているのかなって逆に聞きたいぐらいです。 이런 상황에 한 의사는 눈물을 보이며 호소하였습니다. どこの医療機関ももう精一杯やってますので。 해가 바뀌고 상황이 급변화했다고 합니다. 救急が全部ストップ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2つとも断られたっていうのもかなり驚きで、もう逼迫しているっていう状況ではなくて、正直医療崩壊している状況だと感じています。 도쿄는 병상을 500개 늘려 4,000개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2주를 버티지 못하고 전 병상이 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감염자 수도 3일 연속 최다를 경신하며 이날은 7,570명. 감염의 급격한 확산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사카에서는 처음으로 감염자 수가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先手の対応をすべきだというのが僕自身の考え方です。なので、大阪として緊急事態宣言の発令の要請をすべきじゃないかと。 愛知현에서는 처음으로 400명을 넘었습니다. 国の緊急事態宣言の対象に加えるという要請をですね、行うということも視野に入れてですね、日々感染状況を注視を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大変厳しい状況であるというふうに認識をいたしております。 스가 총리는 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도권 이외에도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생각이 있을까요? 例えば1都3県以外の地域でも感染状況が厳しくなってきた場合にそこはさまざまな対策というのは措置というのは必要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いずれにしろこれは緊急事態宣言をするにはですね
専門家委員会とか分科会とか、あるいはそうした専門家の委員の皆さんのご理解をいただく中でするわけでありますけれども、現時点においては、私はそうした状況には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11개 국가와 지역에서 비즈니스 관계자 등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정부는 12월 28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입국 완화 대책을 중지하였지만 한국, 중국 등 11개국은 일정 조건 하에서 단기 출장자나 기능 실습생, 유학생 등의 입국은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여야 쌍방에서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긴급사태 선언 발표가 확정되자 내각 관방 및 관계부처는 1월 4일 예외로 취급되었던 11개 국가도 전면 통제 방안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긴급사태 선언 기간 동안 전 세계로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중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5일 총리하에서 검토한 결과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된 국가의 입국 중지 방안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자민당 관계자는 총리 관저는 이해를 보였지만 총리가 완강했다. 총리는 입국 계속을 유지하려는 생각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 비즈니스나 유학 등의 일본 입국은 기존대로 허용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가 제2차 아베 정권에서 관방장관을 지낸 7년 8개월 동안 지출한 관방 기밀비가 95억 4,200만 엔을 넘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약 91%인 86억 8천만 엔을 영수증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정책 추진비로 할당한 것이 정보 공개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계산하면 하루 평균 307만 엔을 자유롭게 사용한 셈이 됩니다. 관방 기밀비는 회계검사원에게도 지출처나 용처를 밝힐 필요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 추진비는 관방장관이 자유롭게 용도 결정이 가능합니다. 매끼 스테이크 회식을 해도 다 쓰지 못할 금액을 스가 총리는 어디에다 사용한 것일까요?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 직전에도 거액이 인출되었습니다. 스가 총리가 총재선거 출마를 표명한 것은 지난해 9월 2일. 전날 스가 총리는 기밀비에서 9,020만 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추진비로 배정하여 16일까지 4,820만 엔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정치학 교수는 기밀비도 세금이니 국민에게 설명할 수 없는 사용 방식은 하지 않아야 하나 아베 정권 이후 정치에서의 세금의 사유화가 심각하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인기 만화 중 하나인 슬램덩크의 새로운 애니메이션 영화가 제작 중인 것으로 7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날 원작자인 이노우에 타케이코 씨는 7일 정오 자신의 트위터에 슬램덩크 영화가 됩니다라고 쓰인 자필 포스터와 영상을 공개하고 해시태그 슬램덩크 무비를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날 제작 배급사 토에이도 슬램덩크의 영화 소식을 전하며 새로운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 중이므로 지켜봐주길 바란다라며 티저 사이트와 공식 트위터를 공개하였습니다. 슬램덩크는 만화 잡지 주간 소년 점프에서 1990년 10월부터 1996년 6월까지 총 276회 연재된 일본을 대표하는 농구 만화입니다. 누계 발행 부수는 1억 2천만 부를 돌파하였으며 슬램덩크의 영향으로 농구를 시작하는 소년 소녀가 속출하는 사회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전망치를 포함해 8만 명을 넘어선 것이 밝혀졌습니다. 호생노동성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 등에서 해고되거나 고용해지 건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월 말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해고나 고용해지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전망도 포함해 8만 1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의 고용지원기관인 하루워크를 통해 조사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증가 속도는 5월 21일 1만 명을 넘어선 뒤 8월 31일 5만 명, 11월 6일 7만 명을 넘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6,7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점, 소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도쿄가 19,3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사카, 아이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비정규직은 지난 5월 25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만 해도 절반에 가까운 38,009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며 해고나 고용해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생노동성은 국가의 고용조정 지원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급여의 평균은 전년 같은 달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생노동성이 종업원 5인 이상, 전국 3만여 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근로통계조사를 실시하여 11월 속보치를 발표한 결과 기본급과 초과수당을 합친 급여의 총액 평균은 27만 9,095엔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 2.2% 감소하였으며 8개월 연속 마이너스였습니다. 한편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작년 같은 달보다 1.1%를 밑돌며
9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실적 악화로 보너스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도권 긴급사태 등으로 인해 초과수당 등이 더 감소할 우려가 있어 영향을 주시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